사실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요인 중에 요인들을 보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억 9,500에 올 네. 3월에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건가 봐요. 19층 사셨어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신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오피스텔이고, 네. 지금 11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전용이 이제 25제곱미터, 원룸형이죠? 1.5룸형인가요? 네, 원룸입니다. 네, 원룸형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년 차예요. 예, 예, 지금. 네. 저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쁘지 않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인 것 같아요. 3억 9,500에 사셨기 때문에 네. 내가 비싸게 주고 샀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기는 한데 네. 우리 이제 교대역에서 요 정도 거리 그리고 이제 뭐 강남역 이쪽에 있는 요 정도 거리에 원룸인데 만 2년밖에 안 된 거를 4억에 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강남역 일대 아니면은 뭐 서초역 일대 아니면 교대역 일대에 원룸이 나온다고 해도 4억대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축이 나온다고 그래요? 하면. 예. 그러니까 땅값도 오르고 뭐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없어요. 뭐 부동산이 뭐 하락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신축이 나오면은 분양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세가 얼마라 그러셨죠? 3억 4천에 들어있거든요. 3억 4천에. 네. 근데 지금 전세도 뭐 떨어질까 봐 좀 걱정이신 건가요? 전세도 지금 현재가 보니까, 예. 뭐, 하여튼 2억대로 지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아직 전화를 제가 못 해봤습니다. 네, 한번 지금 3월이면은 아, 3월이라고 4월 그러셨죠? 말이야. 예? 이제 세입자가 4월 말일이, 내년 4월 4월 말. 말일이, 예. 네, 4월 말이요. 예. 네, 4월 말이면 저 지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연장하실 건지 뭐 여쭤봐도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진짜 뭐 계속 계신다고 하면은 뭐 좋은 거긴 한데 이사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다른 세입자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2억대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2억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3억까지 됐더라고요. 2억 7천 원대로 또 있고. 네. 지금 같은 평수로 예. 11월 10날 계약된 게 3억 4,650만 원이 있네요. 예. 네, 그 10월 달에 뭐 3억 1천도 있고, 뭐 3억 2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는 1,000에 120이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어떤 신축을 사도 4억을 샀는데 1,000에 120 받는 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모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때는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아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이제 이걸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팔면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가 나갔을 때 이거를 이제 내줄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4월 말이 이제 만기기도 하고요. 좀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이제 이사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도 먼저 미리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요인 중에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금리일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 게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금리라는 게 그렇게 올랐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왜 올렸을까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예, 맞아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예.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금리도 지금 과도하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또 어서 왔나 보면 우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뭐 석유, 곡식부터 촉발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뭐 0.5%포인트 정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빅스텝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0.75씩 올리는 그런 완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추세에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지금은. 예, 그래서 심리가 이제 굉장히 위축이 돼 있다라는 거. 근데 금리를 지금 이렇게 0.75씩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릴까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우리나라도 뭐 금리 역전은 뭐 이제 시작이 됐고 뭐 그래서 외화가 뭐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화도 역으로 또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기대해 보면 지금 좀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까? 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올릴까는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 미국은 부동산 정책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금리가 막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따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부동산 정책은 뭐 전 세계 별로 없어요. 금리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과거 4년간 지속적으로 규제책만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맞아요. 전책 나온 게 20번이 넘어요. 사실 정확히 28번인지 7번인지 6번인지 뭐 이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도 살짝이 아니라 기조가 바뀌었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긴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이 규제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완화책이 나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언젠가는 좀 완화가 될 거라는 거. 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 그런 심리가 이제 완화가 될 거라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마음 편하게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뉴스들 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죠? 다 폭락할 것 같고, 뭐 큰일 날 것 정말 같고.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부동산 정책하시는 분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폭락이 아니에요. 예, 부동산이 이게 정말 연착륙이 돼야지 경착륙이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완화 규제는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규제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 부동산 규제에 세금도 있지만 이제 대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대출 지금 뭐 금리도 높지만 굉장히 이제 한도들이 이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금리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이분이 나간다 그러시고 하시면은 뭐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요,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안 되면 좀 대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그래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이 월세로 좀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파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좋은 조건으로 팔 수가 없는 시기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 제가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네. 제가 그렇게 산 가격까지 저는 어떻게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혹시? 예,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은 이 시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안 하거든요. 공급 안 하거든요. 안 할라 그럴 거예요, 오피스텔도. 왜냐면은 이제 금리도 워낙 올라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 받고 뭐 PF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인상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오피스텔이 지금 향후에 뭐 2, 3년 안에 막 이렇게 공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멈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이 강남 중심의 서초구에 그리고 교대라는 것 그리고 서초역이라는 것 남부텀이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내가 3억 9,500에 샀다고 하면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한 강남역 요쪽에 또 이제 오피스텔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수년 된 것도 한 15년 정도? 15년, 17년 된 것들이 원룸이 한 3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이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보자면 금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그렇게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가 그래도 잘 나가는 동네거든요. 100만 원 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이 좀 되시단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좀 이용하실 뭐 마음이 있으시면은 대출 이용하셔서 월세로 세입자를 이렇게 들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